네, 이번 시간에는 전격의 정의와 전격이라는 것의 정의와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직류기뿐만 아니고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다른 기기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 효율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공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직류기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외에도 이론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직류기기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격인데요. 전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격이라고 하면 일단 한마디로 하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 책상 옆에 선풍기 있죠. 선풍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V에 60Hz에 50W. 선풍기에 이런 식으로 선풍기 날개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전격 전력입니다. 즉, 이 선풍기는 220V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고 60Hz의 주파수가 들어온 것이 또 좋고 그 다음에 전격은 50W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풍기 보세요. 선풍기를 보면 1단, 2단, 3단이 있죠. 그러면 1단, 2단, 3단이 똑같은 전력 50W냐? 이건 아니겠죠. 즉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때 소비 전력이 50W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격이란 것은 발전기나 전동기의 전압, 전류, 속도 등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손실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등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기든 간에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고장이 나거나 과부가 되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상승해요. 그걸 얘기한 거고요. 좋지 않은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이들의 제한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에 알맞은 여유를 보고 효율도 고려해서 정한 출력,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속도 등을 우리가 전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전격 전력, 전격 주파수, 전격 전류, 전격 속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전격이고요. 그럼 전격 출력은 뭐냐? 전격 출력을 요거 용어에 대해서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전기기기 과목은요 용어를 정복하는 사람이 전기기기를 정복합니다. 네, 그만큼 전기기기에서 용어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나오죠. 전격 출력을 전부와 출력이라고 합니다. 전격 출력을 전부와 출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선풍기 예로 들었는데 이 50W가 전격이기 때문에 50W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50W가 가장 좋은 상태, 효율이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하라 그래요. 전부하. 그러면 전부하는 전격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부하가 있어요. 과부하. 그 다음에 부족부하가 있어요. 부족부하. 예를 들어서 50W가 전격이다라고 했을 때 과부하는 평소에도 많이 썼죠. 과부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60W는 전부하를 넘었기 때문에 과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부하는 전부하보다 적은 부하 40W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전격부하 50W에서만 운전을 해야 되느냐는 아니죠.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온도가 조금 상승하다 우리가 선풍기 오래 틀고 약간 3단으로 계속 틀면은 그 선풍기 날개 뒤에 보면 열나죠. 그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하가 되도록 운전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단시간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과부하로 운전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과부하, 부족부하도 운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상태가 전격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격과 전반은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 뭐 최대 토크나 전류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기기의 제작자가 선풍기라면 어떻게 선풍기 제조 회사에서 제작자가 보증해서 명판에 기재하는 출력의 한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금 넘는 과부하 운전해도 상관은 없어요.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장시간을 계속 운전하면 되지 않지만은요. 그 다음에 수명은 줄어들겠지만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격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격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전격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격을 제조회사에서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연속 전격, 단시간 전격, 그 다음에 반복 전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칭 전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격의 종류는 연속, 단시간,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공칭 전격 같은 경우는 철도용 전원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 거고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속 전격이란 것은 지정된 조건 하에서 연속으로 사용할 때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기타의 제한도 넘지 않는 전격. 그래서 연속으로 사용할 때. 단시간 전격은 뭐냐? 단시간 사용할 때. 반복 전격은 반복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칭 전격은 전기철도의 전원기기에만 적용되는 특수 전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격의 종류하면 연단반에서 연속, 단시간, 반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발전기와 전동기의 전격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만만한 분권을 그려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격 출력, 직류기에서의 전격 출력, 직류 발전기에서의 전격 출력과 직류 전동기에서의 전격 출력이 있는데 보세요. 왼쪽이 발전기고요. 오른쪽이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원동기 출력, 얘가 뭐예요? 얘가 입력이죠. 입력하면 이렇게 유기기전력 E가 발생해서 출력되는 전압이 V고요. 여기에서 전력 EP가 출력 전력이 됩니다. 출력 전력.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 출력 전력인데 전격 출력. 직류 발전기에서 전격 출력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 얘가 입력. 얘가 출력이에요. 그래서 전격 속도와 전격 전압을 발전기 단자에서, 단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면 단위는 유효전력입니다. 출력의 단위는 유효전력이에요. 그래서 와트나 킬로와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보세요. 전동기에서는 어디에서 입력을 줍니까? 얘가 지금 입력이죠. 입력 전압을 주면은 입력을 줘요. 입력 전압, 입력 전력 주면 출력이 어디에서 발생해요? 출력은 여기에서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전기자 전력 IA와 그 다음에 역기전력 E가 있으면은 우리 공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죠. 토크는 우리가 뭐 K8 IA 이렇게 얘기하는데 0.975 뭐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할 때요. 이 P가 뭐였어요? 이 P가 N분의 P한테 이 P가 뭐다? EIA죠. 얘가 EIA입니다. 즉 EIA는 여기에 역기전력 E와 여기에 전기자전력 IA가 곱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 P는 요 놈을 얘기하죠. 요 놈을. 그래서 보시면 전격 속도와 전격 전압에서 전동기 축에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얘를 회전시키는데 그 축에 발생하는 기계적 유효전력입니다. 얘도 단위는 유효전력이요. 그래서 와트나 킬로와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출력은 다시 발전기에서 출력은 요 놈이고요. 전동기에서 출력은 요 놈입니다. 요 놈.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류기의 효율입니다. 효율. 직류기의 효율이요. 근데 이 효율이란 말은 전기기기 공부하지 않으시고 전기를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효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효율을 그리스 문자 이타로 표현합니다. 보통 효율은 뭐냐? 효율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인데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곱하기 100% 이것이 효율의 정의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효율이 뭐냐? 내가 100을 넣었는데 90이 나왔다. 그럼 효율 얼마요? 입력 100에 출력 90이니까 효율은 0.9 곱하기 100 하니까 90%라는 겁니다. 근데 전기기기에서 효율이 100% 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보세요. 입력 100을 넣었는데 110이 나왔다. 전력이 고려했을 때, 전력만으로 따졌을 때 100W 넣었는데 110W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100%보다 적은 값이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집어 넣었으면은 우리가 선풍기를 그래요. 전기를 꼽았으면 그 전기에 들어가는 것이 입력이죠. 그 다음에 출력은 뭐요? 선풍기 팬이 돌아서 나오는 바람 있죠. 선풍기 팬이 돌아서 나오는 바람. 그래서 그 팬이 도는 그 전력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선풍기 내부에서 뭔가 열이 발생하고 그런 것을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손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입력을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출력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얘가 뭐냐는 거죠. 나머지 얘는 뭐다? 전부 묶어서 뭉태기로 해서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손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효율을 구할 때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하는 효율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측 효율이라고 합니다. 실측 효율. 잘 보세요.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측 효율. 실제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입력과 출력을 입력도 측정하고 출력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한번 다 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건 뭐냐면 단자 부분의 전압과 단자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부분에 원동기 부분에 들어가는 전력이나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축 부분에서 회전하는 전력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발전기에서는 이 부분이 뭐예요? 발전기에서는 이 단자 부분이 출력이죠. 네. 발전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이 단자 부분이 뭐예요? 전동기 이 부분이 뭐예요? 입력이죠. 입력. 네. 전동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기에서 입력과 전동기에서 출력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전기에서의 출력, 전동기에서 입력 부분만 구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입력과 출력을 모두 구해서 효율을 계산하는 이 실측 효율은 이론적인 효율이지 실제 적용하는 것은 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효율을 보세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것을 보세요. 입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출력 플러스 손실이죠. 출력 플러스 손실. 그 다음에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을 어떻게 해요?
입력 그대로 두고 출력은 어떻게 돼?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곱하기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효율 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경우는 출력만 구하면 됩니다. 출력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은 입력만 구하면 돼요. 입력, 출력 다 구할 필요 없이. 없이. 그러면 출력을 구하기 쉬운 얘가 뭐예요? 발전기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고 얘는 뭐냐면 전동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약속했다. 우리가 발전기의 효율 이렇게 구하고 전동기의 효율 이렇게 구하자. 약속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규약, 약속했다. 규약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발전기뿐만 아니고 3단에 가면 변압기 있죠. 변압기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는 이런 식의 규약 효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직류전동기나 뭐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효율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축 효율과 규약 효율 모두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데 발전기에서의 단자, 전동기에서의 그 단자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효율 구하기가 효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기기에서도 계속 효율이 나와요. 직육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공식만으로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뭐다? 손실입니다. 손실. 이렇게 출력 입력을 구하지 않는 대신에 출력과 손실로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출력을 계산하지 않는 대신에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실. 중요한 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식은 직류기에서 한정된 게 아니고요. 직류기에서만 쓰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기기 뭐 2장, 3장, 4장에서도 적용되는 공식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해 주시면 뒷부분에 살 때 한결 수월할 거예요. 봅니다. 우리가 손실을 할 때는 정리를 한번 할게요. 고정선이 있습니다. 고정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고정선 뭘까요? 야, 고정되어 있는 손실. 우리 손은 손발할 때 손이 아니겠죠. 손은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실. 고정되어 있는 손실, 즉 변하지 않는 손실. 그 다음에 가변손입니다. 가변손. 뭐요? 변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럼 고정선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부하선이라고 하고요. 무부하선이고 얘를 부하선이라 합니다.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무부하선에는 철선과 기계선이 있고, 부하선에는 동선과 표유부하선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지금 한 필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리하고 나서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철선에는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이 있습니다. 와류선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기 자기약 시간에 좀 더 꼼꼼하게 배우게 돼요. 이렇게 되고 기계선에는 풍선과 마찰선이 있습니다. 풍선과 마찰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전기 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제가 써드린 내용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손실이라 하면은 변하지 않는 손실 고정선과 변하는 손실 가변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뭐 기분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손실 있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손실. 뭐 애들 학원비라든가 이게 매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5월달이다라고 하면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많고 해서 경조 소비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달에 따라 특별하게 더 많이 나가거나 혹은 더 적게 나가는 그런 변하는 지출이 있죠. 그래서 요 고정손은 그냥 꾸준히 자동이 체제에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가변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 달에 따라서 변하면서 많이 나가다 적게 나가다 그렇게 하는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부하손이 있는데 이 용어가 파악이 되셔야 돼요. 무부하손 뭐요? 부하가 없는데, 부하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 부하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 무부하손. 부하손은 뭐다? 부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 부하는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도 1단, 2단, 3단. 1단일 때는 좀 적으니까 손실도 적을 것이고, 부하가 많은 3단 같은 경우는 손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하손은 변하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선 중에서 철소는 우리가 전기기기를 1000시간, 2000시간에 했지만 그 전기기기 발전기에서의 구성 요소를 보면, 구조를 보면은 뭐가 있었다? 전기자 철심과 계자 철심이 있었죠. 그러한 철심에 의해서 철심에 열이 발생합니다. 얘 전동이나 발전기를 가동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는 그 열 자체가 전부 손실이에요. 우리가 전동이나 발전기나 회전시키는 게 목적인데 뜬금없이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손실이에요.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철손이라고 하고, 그 철손에는 히스테레시스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히스테레시스손과 와전류,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와류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전기자기약에서 좀 더 깊이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손이에요. 기계손. 예를 들어서 전동기에서 우리가 모터 축에 부하를 연결해서 회전시키면은 부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축에다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회전시켜요. 축에다 아무것도 연결시키지 않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무부하죠. 그 다음에 조금 연결시켰다? 경부하. 무거운 걸 연결시켰다 그러면 중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계선도 보세요. 무부하라 하더라도 얘가 회전을 하죠. 회전. 아무것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은 무부하라고 했는데 무부하 시에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베어링에 의한 마찰선, 부하 연결하지 않아도 베어링에 의한 마찰선과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풍선, 바람 풍자예요. 그 중력이 회전을 방해하는 그러한 손실은 이렇게 풍선과 마찰선이라고 합니다. 마찰선은 베어링의 마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변선, 부하선은 뭐냐면 동선. 우리가 전기자 철심에는 전기자 권선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권선은 우리가 RA라 하고요. 전기자 전류를 IA라고 하면은 저항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력은 I제곱 R만큼의 이게 뭐예요? 권선에서 열로 발생해버리는 손실입니다.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다? 구리요. 구리의 저항이기 때문에 동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손. 표유부하선은 예를 들어 전체 전력이 100인데 전체 손실이 100인데 P로스가 100인데 얘 다 다니까 97이더라. 그러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머지 3이 뭐냐? 그걸 이 표유부하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대략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고 교재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봅니다. 총 손실은 무부하손, 고정손 플러스 부하손, 가변손이라고 했습니다. 부하손, 가변손이요. 네, 이거 말씀드렸죠? 무부하손은 고정되어 있는 손실입니다. 무조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 예, 그 다음에 부하손은
많이 연결하면은 부하에 따라 변하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가변손입니다. 많이 연결하면 손실이 크고 적게 연결하면 손실이 적어요.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 이렇게 부하손, 가변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고정손, 무부하손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고요. 이것은 철손과 기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철손과 기계손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철손은 우리가 철이 뭐예요? 철이 영어로 iron이죠. iron. 그래서 PI라고 합니다. PI. 자 보세요. 철손은 뭐냐? 전기자 철심. 우리가 더 큰 것이 영향이 더 큰 것이 전기자 철심이에요. 전기자 철심 안에서 자와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철심부에 생기는 손실이고 이 손실이 전기자 철심에 열을 발생시킵니다. 전압과 속도가 일정하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철선은요. 부하가 많이 연결했다, 적게 연결했다, 연결하지 않았다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돌아갔다고 하면 전압만 연결하기만 무조건 발생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실은 무부하손 플러스 부하손이죠. 그럼 전체 손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부하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즉 무부하손이 만약에 100W라면 이것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 알파를 더해주는 것이 전체 손실이 되는 거죠. 거의 변하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에 철손은, 무부하손은 철선과 기계손이 있는데, 다시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은 pH라 그래요. pH. 히스테리에서 H라고 합니다. 얘는 KFB에 1.6에서 2.0승에 비례해요. 예. 당연히 손실이니까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K는 상수고요. F는 주파수입니다. B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종류에 따라서 1.6승을 대입할 때가 있고 2.0승을 대입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소는 맴돌이 전류를 우리가 에지 커런트라 그래요. 맴돌이 전류에서 그래서 EPE라고 하는데 얘는 TFB 전체의 자성입니다. 따라서 두께의 제곱, 주파수의 제곱,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에요. 예, 이것이 맴돌이 전류선 혹은 와류선이라 하는데 이 공식 정도는 당연히 변압기에서 이 효율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언급할 거예요. 언급할겠지만은 직류기에서 정리해서 외워서 가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예, 요렇게 철선을 정리해 주시고, 기계선은, 기계가 영어로 뭐예요? 기계는 머신입니다. 머신의 M이에요. 그래서 기계선은 PM이라 하고요. 마찰손과 풍손이 있습니다. 마찰손은 베어링의 마찰손. 무부와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전을 하죠. 회전하니까 그때 베어링에 의한 마찰에 의한 손실이 있고 풍손, 중력에 의한 풍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선은 특징이 다른 것들은 철손이나 동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전하는 기기나 회전하지 않는 기기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선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 기계만 있어요. 회전하는 기기만. 그러면 회전하지 않는 기기, 나중에 3장에서 변압기를 공부하는데 변압기는 회전하는 기기 아니에요. 따라서 변압기는 이 기계손이 없습니다. 변압기는 기계손이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변압기가 좋아요. 왜? 쓸데없는 이런 기계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변손, 부하손입니다.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에요. 얘는 부하에 따라 변하는 손실이라서 동손과 표유파손이 있는데, 동손은 우리가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이 있죠. 그러면 전기자 권선도 구리고 계자 권선도 구리면 전기자와 계자 권선에 의한 구리에 의한 손실이라고 해서 구리, 동이라고 하죠. 예,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그래서 전기자 동손은 IA의 제곱 RA이고요. 계자 동손은 IF의 제곱 RF입니다. 각각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전기자 저항, 계자에 흐르는 전류와 계자의 저항을 대입한 것이고요.
표유부하선은 나머지 정체불명이라 보시면 돼요. 측정이나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손실 이외에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또는 금속 내부에 생기는 손실로 부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손실입니다. 부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손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뭐라고 해요? 손실을 로스라 그러죠. 로스 해서 PL은 일단 PI 뭐다? 철손. PI 철손. 그다음에 PM이라 할게요. PM 기계손. PC 동손. PS가 표유부하선입니다. 즉 얘가 뭐다? 무부하선. 고정선이고요. 얘가 부하선. 가변선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출력에 따라서 고정선은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고정선이고요. 부하선은 부하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에서 전기자 동선은 IA의 제곱 곱하기 RA고요. 계자 동선 IF의 제곱 곱하기 RF인데,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죠.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합니다. 전류가 증가하니까 뭐 계자 전류든 전기자 전류든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제곱에 비례하니까 부하가 증가하면 이런 동선 PC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직육에서는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고, 변압기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변압기에서 더 많이 나와요. 측정 및 시험법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 우리가 전기기기가요 어느 과목보다 어렵고 범위가 넓고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술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시험에서는 양심상 어렵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외우고 정리하시면은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뭐 만점을 맞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뒷부분부터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측정 및 시험법이 있는데, 측정에는 지금 전동기 하고 있어요. 전동기에서 토크 및 실축 효율. 실축 효율이 뭐예요? 실제 측정하는 효율을 입력과 출력을 둘 다 구해서 효율을 구하는 건 실축 효율이라 그러죠. 그러면 토크나 실축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보조 발전기법, 프로니 브레이크법, 전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형 기기는 전기 동력계를 사용하고요. 중소형 기기는 보조 발전기나 프로니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토크나 실축 효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시험이 있는데, 온도 상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그것이 고장이 될 수도 있고 과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열 발생합니다. 열. 그래서 온도 상승 시험법이라고 해서 안전상 중요한 거죠.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실부하법이 있고요,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실부하법은 뭐냐면 실제 부하를 연결해서 온도 시험법을 하는 것이고, 반환부하법은 전력 소비를 하지 않고 전력을 반환시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거의 없는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반환부하법입니다. 온도 상승 시험법 하면 먼저 나오는 것이 반환부하법이에요. 그럼 실부하법 한번 볼게요. 실제 부하를 연결하는데, 발전기의 경우 수저항이나 전구 등을 부하로 연결해서 발전기에 부하로 수저항이나 혹은 전구 등을 실제 연결하는 겁니다. 전동기의 경우는 발전기, 전기 동력계 조금 전에 했죠? 또는 기계적 브레이크 등을 부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소용량에 한정되어서 실부하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부하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환시킨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일 전격인 기계 두 대를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한쪽을 발전기, 다른 한쪽을 전동기로 운전하고,
이 발전기, 전동기 서로 연결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부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고 하니까 에너지 소비는 뭐냐면 발전기 자체, 전동기 자체에서 좀 전에 했던 그런 손실, 그런 것밖에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호전력 및 동력을 주고받도록 하면은 외부에서 두 기기에 손실만을 공급하면 되므로 전력 손실이 거의 없는 경제적인 방식이고요. 우리가 반홉카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가분차 귀에 맴도시죠. 직가분차처럼 반홉카불입니다. 반원부화법에는 홉킨스법, 카프법, 블런델법입니다. 반홉카불 요렇게. 그 다음에 냉각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기든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장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냉각 어떻게 해요? 컴퓨터 우리가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전원 딱 키면 전원 컴퓨터 뒤에 보면 선풍기 돌죠. 팬 막 돌죠. 그게 뭐예요? 컴퓨터 냉각시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기기는 그런 식으로 팬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는데 일반 공기 냉각식이 있습니다. 공기로 그냥 냉각시키는데 자기 통풍형, 전기자 자신의 선풍작용, 전기자가 회전하죠. 회전하니까 얘가 일종의 도는 선풍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전기자 자체의 선풍작용 또는 전기자에 부착한 통풍 날개에 의해서 통풍시킨다. 날개에 선풍기, 날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시키는 것을 자기 통풍형이라고, 타력 송풍형, 별개의 송풍기를 설치해서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수소 냉각식, 수냉식, 유냉식. 냉각 용량이 굉장히 클 때는 선풍기로 안 된다는 겁니다. 쪼매난 팬 가지고는 택도 없다. 어떻게? 가스 수소 냉각으로 하거나 수냉식 물 혹은 유냉식 기름 등을 사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 직류기가 있어요. 우리가 특수 직류기도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많은데 그 모든 직류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많습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전기기기 같은 거 하면은요, 짧게 하면 2학기 정도 공부를 하고요, 3학기, 4학기 정도 공부하는 데도 있어요. 예, 전력전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면 그만큼 원래 전기기기가 전기과 혹은 전기 전체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시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욕심 따라 그렇게 모든 걸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전기동력계인데, 전기동력계 조금 전에 했죠. 전기동력계보다 토크 및 실축효율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토크 측정하는 방법인데 대형기기에서. 그래서 전기동력계는 회전기, 내연기관, 펌프, 송풍기, 수차 등의 수출력이나 동력 측정을 위한 특수 직류기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토크 공식이 뭐예요? 토크. 우리가 킬로그램 메타죠. 토크의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여기 축이 있고요. 여기 길이가 L이고 여기 무게가 W 킬로그램이고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전기 동력계는 토크 측정하는 거예요. 그 공식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니까 어떻게? WL 킬로그램 곱하기 L 미터 WL이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토크는 WL이고 얘를 만약에 뉴턴 미터로 바꾼다 하면 1kg은 9.8 뉴턴이니까요. 어떻게? 9.8 WL 뉴턴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T는 뭐요? 우리가 T는 오메가분의 P니까 앞에서 T는 오메가분의 P니까 P는 오메가 T죠. 오메가 T.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2파이 N이죠. 2파이 F인데 초당 회전수 2파이 N이고요. 얼마? W L 2파이 초당 회전수는 60분의 분당 회전수의 WL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킬로그램 몇 타냐면 9.8을 곱해주고요. 예, 9.8을 곱해주고 그래서 전기 동력계에 의해 출력은 2파이 60분의 n 곱하기 9.8W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공식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극 발전기는 뭐냐? 단극 발전기 우리가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직류 발전기는 교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류를 정류를 통해서 직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단극 발전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직류를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일정 방향의 기전력을 발생해서 정류자가 필요 없는 구조의 발전기입니다. 왜? 일정 방향의 기전력을 발생해서 처음부터 직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체를 직렬로 접촉하기 위해서 많은 슬립링이 필요하고요.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3에서 15V 저전압 대전류 발생입니다. 전압은 낮은 대신에 큰 전류를 발생시켜서 화학공업이나 저항 용접 등에 사용되고 얘는 철선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동기입니다. 발전동기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발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합해놓은 거. 발전동기 보세요. 전동 발전기를 우리가 전동기를 M이라 그러죠. M, 모터. 발전기를 제너레이터에서 G라 그러죠. 그래서 전동 발전기를 MG라고 합니다. MG. 예. 전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것을 전동 발전기 MG라고 하고요. 발전동기는 뭐냐면 한 개의 전기자에 전동기형 권선과 발전기형 권선을 설치하고 계좌 부분을 공통으로 한 구조. 계좌를 공통으로 한 구조가 발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3 브러시 발전기는 정 플러스 부 마이너스 브러시 중간에 제3의 브러시를 설치한 것이 제3 브러시 발전기라고 여기에는 세이어스 발전기나 베르그만 발전기가 있고요. 승합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부스터 많이 들어보시죠? 부스터를 승합기라고 합니다. 직류회로에 직류를 접촉해서 회로의 전압을 광범위하게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 부스터, 승합기. 전기기기 공부하시다 보면 보기에 간혹 나오게 됩니다. 부스터, 승합기고요. 그 다음에 직류 서버 모터와 스태핑 모터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타 기기가 서버 모터나 스태핑 모터가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나 서버 모터가 기타 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보세요. 일단 직류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에는 직류 서버 모터가 있고 교류 서버 모터가 있는데 지금 직류 전동이 하죠. 그래서 직류 서버 모터를 합니다. 얘는 직류 서버 모터는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전동기, 정말 이상적인 전동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장점만 나와요. 단점 나오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단점,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아주 세밀한 속도 및 위치 제어에 많이 사용되며 기동, 정지, 제동과 정역 회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전압에 의해서 속도 토크 제어가 또 용이합니다. 제어가 용이해요. 이거 전압을 가지고 속도 토크를 제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 서버 모터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연속 전격 영역. 우리 앞에서 이번 시간 처음에 전격할 때 연속 전격, 반복 전격 했었죠. 그래서 연속 전격 영역과 반복 전격 영역과 가속 감속 영역이 있습니다. 가속 감속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직류 서버 모터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 직류 스태핑 모터도 서버 모터 못지않게 좋은 모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서버 모터가 좀 더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모터가 더 좋고요. 이 스태핑 모터는 스태핑 모터 이름에서 보세요. 스텝 모터. 서버 모터는 포괄적으로 제어를 하는데 스태핑 모터는 스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한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태핑 모터 이름 자체가 스텝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해서 스태핑 모터예요. 그러면 1스텝 만약에 1도다. 그러면 보세요. 10스텝
따다다다다 10스텝이 다다다다 왔다 갔다 로봇팔이 싱 10도를 딱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옆으로 5스텝 그럼 5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스텝에 따라서 얘가 각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스텝 모터예요. 그래서 자동 제어에 사용되는 특수 전동기로 정밀한 서버 기구에 많이 사용되고요. 전기 신호를 받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기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텝 모터고요. 입력되는 그다음에 입력되는 전기 신호에 따라 규정된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각도만큼 말씀드렸죠? 1스텝당 1도인데 10스텝이 오면 10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역전 변속이 쉽고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고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만약에 로봇팔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해도 무거운 걸 든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그 토크 있죠? 얘가 토크, 정지하고 있는 토크 약하면 뚝 떨어지겠죠? 유지해주는 그 토크가 크다는 거예요. 브러쉬 슬립링 등이 없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부품 수가 적고요. 부품수가 적고 그 다음에 여자 방식이 있습니다. 여자 방식은 1상 혹은 2상 혹은 1에서 2상 여자 방식이 있다. 그다음 서브 모터와 스태핑 모터는 비슷해요. 거의 정밀하게 제어되고 사용되는 그런 정밀하게 곳에 사용되는 것이 비슷한데 일단 서브 모터가 더 비싸고 서브 모터가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스태핑 모터는 스텝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서브 모터 같은 경우는 피드백 기능이 보통 있어요. 피드백에서 제어를 회전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피드백을 시켜줘요. 근데 스태핑 모터는 일반적으로 그런 피드백 기능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 빼고는 웬만하면 전부 좋은 역할,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증폭기입니다. 증폭기를 우리가 작은 전력의 변화를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앰플리다인이라고 합니다. 증폭기 앰플리다인. 이건 전자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터 트롤이나 HT 다이나모도 보통 증폭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종류 앰플리다인, 로터 트롤, HT 다이나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또 발전기 중에서 로젠베르크 발전기가 있습니다. 분권식 정전압형으로 열차의 점등 전원 등으로 사용되고 직관식 로젠베르크 발전기는 정전류원으로 유형으로 용접용 전원으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뭐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읽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뭐 전기 기기 과목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은 문제풀이에서 보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